네, 2022년 4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 목표란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참 이상한 세력이 사라지니 김정은이 불쑥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적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주적. 주적이란 말은 원래 군사용어에는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왜 아치교라 그러죠. 반달 모양으로 된 달이야. 아치. 아치라는 단어가 아치라는 단어 말고도 주요한, 중대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을 뜻하는 에네미를 붙이면 아치 에네미 하게 되면 주적, 대적, 큰적 이렇게 번역됩니다. 주로 큰적, 대적이라고 번역해 왔는데 연세대학교 응원가 중에서 너의 대적 물러나가서 흩어지네 랄랄랄라 그때 대적 그게 아치에너미입니다. 이 아치에너미를 동아일보에 있던 제 선배 기자가 주적이라고 번역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적 중에서 제일 나쁜 적을 주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을 특히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는 확실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월 26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4월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측 정보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밤 9시 무렵부터 조명탄을 단 또 서치라이트를 킨 헬리콥터가 김일성 광장으로 날아오고 식전 행사를 하면서 밤 10시부터 열병식을 하면서 본격적인 행사를 하고 불꽃놀이를 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행사에는 각종 트럭, TEL, Transport, Erection and Launching 그러니까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기립을 시켰다가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 차량 또 기타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거에서 25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고 이게 사단 병력인 2만여 명이 군인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주체형의 첫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도를 경축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주체형의 첫 혁명적 무장력.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을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국민의힘이라는 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당이 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 국군은 더불어민주당의 군대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군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군입니다. 그래서 국군입니다. 북한은요. 북한의 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이면서 조선노동당의 군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당의 군이면서 국가의 군입니다. 왜 당의 군인가 하면은 당이 혁명을 했기 때문에 혁명을 할 때는 무력이 필요합니다. 쿠데타를 할 때는. 그래서 혁명무력으로 군대를 둡니다. 근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뿌리가 조선공산당에서 나오는데 조선공산당은 김일성이 세운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거를 박헌영이가 재건한 겁니다. 근데 박헌영이가 그 후에 제거가 되죠. 그리고 김일성은 원래 박헌영 밑에 있던 조직인데 그가 이제 조선공산당이 아닌 조선노동당을 세워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캥기죠. 캥기니까 박헌영이 움직이기 전부터 김일성은 만주 지역에서 인민혁명군 활동을 했다. 즉 빨치산 게릴라를 모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일본과 싸웠다. 그게 조선인민혁명군이다. 그건 순수 우리의 세력이니까 주체형 혁명 무력. 근데 그것이 공산당에 속한 무력이니까 당의 무력이면서 또 국가의 무력이 된다. 그때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없었고 또 조선노동당이나 조선공산당도 없었으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혁명 무력이라고만 하는 거죠. 주체형의 첫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도를 맞이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당을 더 강조하죠. 국가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열병식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공개한 걸로 보이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가 왔을 때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 함정을 저격하는 그러한 대함 미사일로 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순항미사일로 대기 공격하는데, 순항미사일은 마하 1 정도밖에 안 돼, 느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우에는 기관포라고 하는 벌컨이나 뭐 이런 걸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빠르고 그러나 정확하게 비행하도록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고 화성 8형이죠. 그 다음에 미국 본토를 소형화된 다탄도 핵탄두를 싣고 날아가는 화성 17형, 그 다음에 북극성 시리즈인 SLBM을 공개했습니다. 이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핵무력 발전을 좀 더 빨리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이 개발해서 보유한 핵은 북한을 향한 핵전쟁을 억제하는, 즉 밸런스 오브 호로, 공포의 균형을 잡는 그런 용이지만, 상대가 그런 억제된 상황을 무시하고 위기를 가한다면은 우리 핵은, 즉 북한의 핵은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 즉 직접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회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남한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핵무력의 첫째 목적은 전쟁 억지, 북한에 대한 핵전쟁을 억제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그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북한이 열병식을 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25일 날 0시에 할 줄 알았는데 24일 밤, 25일 새벽에 북한은 평양에서 비가 왔답니다. 그날 하지 못하고 25일 저녁 9시에 예행연습 들어갔다가 식전행사했다가 10시에 한 걸로 보입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으면 26일이 되니까 25일 내에 처리한 거죠. 25일은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우선 그 전에 정리할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열병식을 할 거 알았느냐. 우리나라 서울에는 민간인들이 쓰는 김포공항이 있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인천공항, 인천공항은 별도로 봅시다.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서울 주변에 민간공항으로 김포공항이 있고, 군용공항으로 성남 비행장, 공군은 성남 기지라 그러고 우리는 서울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서울 비행장은 군 기지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전용기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외국 정상들은 다 서울공항에 내려서 청와대로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평양에 2개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순안 비행장은 저도 가봤습니다. 55년에 만든 거고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기는 상당히 깁니다. 4km짜리 대형 활주로인데 폭이 좀 좁죠. 근데 어쨌든 지금 2개인데 1개는 폐쇄돼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안 비행장은 민간 비행장, 우리 김포와 비슷한, 김포도 2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림 비행장이 있는데, 미림 비행장은 북한 공군 기지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남 기지죠. 우리는 서울 비행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림 비행장에서는 인민군들이 모여서 열병식 준비 행사를 사전 예행 연습을 하기 때문에 미림 비행장에 장비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열병식을 준비하는구나, 북한 일정을 보면 언제쯤 하겠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화성 메토 해갖고 평양에서
몇 차례 발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3월달인가 있었죠. 이 미사일은 미림에서 쏘느냐 순환에서 쏘느냐, 대체로 순환에서 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할 점입니다. 군사기지인 미림에서 쏠 것 같은데 민간 비행장인 순환에서 김정은이 참관하거나 참관하지 않거나 그런 형태로 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만큼 미림 비행장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 미군이 지켜볼 거고 필요하면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순환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간인을 미국 공격을 방지하는 어떤 인질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김일성이는 1930년에 첫 무장조인, 그때 아주 청년이었는데 조선혁명군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쳐갖고 32년 4월 25일 길림성 안도현, 저는 안도현 가봤습니다. 백두산 부근으로 보시면 돼요. 소사하의 무주툰 토기정골, 그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선혁명군을 구성해갖고 일본과 싸우는 반일 유격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를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보천보는 바로 두만강 건너서 오면은 바로 일본 산림청, 산림주재원 초소를 공격했다 그런 거죠. 이러한 이제 조선인민혁명군이 있고, 요거와 별도로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던 동북인민혁명군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1932년부터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먹고 37년부터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일본의 만주 침탈에 반대해서 중국인들이 공산계열로 만든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인민혁명군, 정식으로 군대 교육받지 않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소련이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반일 공산투쟁 조직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아마 1933년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 독립사단이죠. 중국군은 그냥 사로 끝납니다. 사라과를 만듭니다. 1933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우가 총사령을 하고 조선인 이용강이 사장을 했습니다. 사장은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34년 3월에 조선인 주진을 사장, 중국인 왕덕태를 정치위원으로 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를 제2사단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단은 연길이 왜 일송정 푸른 서울을 하는 그런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연길에서 나온 거죠. 화룡도 바로 그 일대에 있는 겁니다. 백두산 부근에서 약간 동쪽, 두만강 쪽으로 보시면 되고, 왕청도 가봤습니다. 훈춘 다 가봤습니다. 두만강 쪽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개현에서 조선인 중심으로 만든 게 인민혁명군, 동북인민혁명군 제2사단입니다. 2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4사를 만드는데, 이 조직하고 김일성이 만들어낸 조선인민혁명군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잘 설명은 안 하는데,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던 동북인민혁명군이 큰 조직이고, 김일성은 여기서 작은 조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일본군 탄압에 못 이겨서 1935년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된 다음에 여기에 김일성도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소련으로 넘어가죠. 그때 소련하고 일본은 안 싸우기로 약속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 있다가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튀어나옵니다. 나올 때 김일성이는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수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까지 3대가 세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그때는 자기도 동북항일연군, 소련군으로 간 다음에는 88여단으로 이게 바뀌죠.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자기는 만드는 자기 유격대는 다 없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2월 8일인가 새로운 군대를 만듭니다. 보안군을 만들죠. 그리고 그게 조선인민군이 되는데, 그 인민군의 뿌리가 조선 그 유격대에 있었다고 해서 2개를 건군일로 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만주에서 만들었던 조선인민혁명군, 북한에 와서 만든 조선인민군은 그거는 창건일인가 창군 따로 이렇게 경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미림 비행장하고 순환 비행장 이해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하고 조선인민군 이해하시라고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런 날짜를 핑계로 핵무력을, 이제 북한이 남은 거는 7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소형화된 핵탄두 완성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스칸데르, 에이타킴스 단거리 미사일을 다 세대 교체해서 우리를 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위협을 윤석열 신정부가 고스란히 맞습니다. 5월 23일경인가 21일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그랬는데 저는 이때 윤석열 당선인이 큰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우리를 필요하면 때리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미군 핵을 도로 갖고 오거나 배치하거나 아니면 미군 핵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절반의 사용권을 갖는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당장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NPT 탈퇴하고 뭐 이런 대형 외교 전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미 핵 전술, 벼랑 끝 전술을 펼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이 팔팔 떨겠죠. 그럼 그때 가서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우리 이거 안 하게 하려면 북한 핵 제거해라. 이거 니들이 지금 20년째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만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외교전을 철저하게 펼쳐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민정부를 이끌었던 그런 세력 같은 게 사라져가니까 진짜 인민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 김정은을 완전히 잡아 돌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또 문재인 비슷한 386 주사파들이 또 일어납니다. 저걸 잡아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그중에서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받고 있으니 그걸 제거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도전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정은이가 핵으로 열병식을 통해서 윤석열의 심장부를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그걸 잡아내는 거 그게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승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김정은 투쟁 아까 허두에서 제가 아치에네미 대적, 큰 적을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치에네미, 큰 적, 주적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용어가 됐으니까 진짜 문재인 정도는 아치에네미가 아니에요. 스몰 에네미인데 아치에네미 김정은을 잡는 작전에 공작에 또는 외교 투쟁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